백현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홍혜인에게 쌀쌀맞게 대했다면 모르겠지만 최근 한 달 동안 사랑한다, 걱정된다, 반드시 살 수 있을 거다, 세상 다정한 남자처럼 온갖 로맨틱한 멘트를 남발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무슨 말을 내뱉더라도 홍혜인의 분노만 살 뿐이었어요. 네가 그럼 그렇지, 잠시나마 널 믿은 내가 머저리였어. 그러자 나름대로 억울함을 표명해보는 백현우. 그래 맞아, 처음에는 너랑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 숨이 막혔으니까,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았으니까. 재산이 탐났던 것도 부인하지 않을게. 하지만 혜인아, 최근에서야 깨달았어.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수작 부리지 마, 가증스러우니까. 백현우가 애써 항변을 해봤지만 홍혜인의 귀에는 그저 가식적인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현우의 책상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됐다는 엄마의 연락을 받았을 때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집을 비운 사이에 누가 놔두고 갔을 거라고 남편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냈던 홍혜인이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이 고작 이혼합 비서였다는 생각에 백현우에 대한 홍혜인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집안 곳곳에 모셔둔 리미티드 에디션들보다 널 두고 떠나는 게 가장 아깝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릴 정도로 백현우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또 신뢰했지만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버린 지금 이 상황은 생존에 대한 홍혜인의 의지를 꺾어버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2달 있다가 죽어버릴 거, 2달 더 일찍 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자 마주오는 대형 트럭으로 몸을 던지려고 하는 홍혜인.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백현우는 당연히 홍혜인이 죽게 내버려둘 사람이 아니었고 곧바로 홍혜인의 팔을 잡아채서 트럭과의 충돌로부터 홍혜인을 구출하게 되죠. 그렇게 격렬하게 다투던 두 사람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따로따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는데요. 한국에 돌아온 백현우는 혹여나 홍혜인의 오해를 풀지 못하고 이대로 퀸즈가에서 쫓겨난다고 하여도 적어도 홍혜인이 자신이 없어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퀸즈가 내부에 산재되어 있는 사건들을 직접 해결하고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물론 홍혜인이 앓고 있는 병을 완치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 될 테지만 병의 치료는 백현우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하죠.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런 짓을 벌인 걸까? 나를 이 집에서 내쫓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이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람은 홍혜인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윤은성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홍만대와 홍범준의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집안 내부의 첩자를 솎아내기 위해서는 퀸즈가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데 이대로 쫓겨나게 된다면 그마저도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홍만대와 홍범준은 홍혜인 못지않게 사위인 백현우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국한 백현우를 보자마자 엄청나게 분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백현우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도 전에 갑자기 싸대기를 날리면서 극대노하기 시작하는 홍만대.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감히 네가 내 등에 칼을 꽂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구두 닦기로 시작하여 자산 1조에 버금가는 엄청난 성공을 이룬 홍만대지만 그도 세월의 무게에 많이 변해버린 것인지 진상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감정적으로 백현우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홍범석이 자신의 뒤통수를 쳐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사건을 기점으로 홍범석과 평생 의절하기로 결심했던 홍만대잖아요. 자기 자식한테도 이렇게 치를 떠는 홍만대인데 피가 섞이지 않은 사위 백현우에게는 더더욱 관용의 여지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백현우는 지금 이 순간 홍만대가 얼마나 자신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홍만대의 분이 풀릴 때까지 욕을 먹고 그 후에 따로 진실을 캐보기로 마음먹습니다. 홍혜인에게 무슨 말을 해도 비겁한 변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무슨 말을 꺼내도 홍만대의 분노만 부추길 뿐이었으니까요. 반면에 홍범준은 도청장치 문제로 화가 난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몰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인물 설명에 잘 나와 있듯이 홍범준은 특히 홍혜인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딸이지만 홍혜인에게 백현우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백현우가 서울대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실력 있는 변호사라는 것이 퀸즈그룹에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끼던 사위 백현우가 몰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홍범준에게 이혼은 배신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좋아하는 홍범준이기 때문에 차마 홍만대처럼 백현우의 싸대기를 때리진 못하고 조용히 불러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타일러보는데요. 아버님, 저 혜인이랑 이혼할 생각 없습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사람이 금고의 이혼합의서는 왜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한 달 전까지는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혜인이를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청 장치는 어떻게 설명할 텐가? 그건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아닙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습니다. 홍범주는 일단 백현우가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이미 백현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태였지만 이혼할 생각도 없고 도청기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니 마지막으로 백현우를 믿어보기로 하는데요. 백현우는 두 사람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주성테크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차량 블랙박스에 주성테크로 들어가는 윤은성의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고의적으로 증거를 없앴다고 몰아붙이긴 힘들었기 때문에 도망간 주성테크 주인장을 찾는 것이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창문 안쪽으로 보이는 주성테크 매장에는 전쟁이 나서 피난이라도 간 것처럼 아주 급하게 도망간 듯한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었죠. 분명히 한 번쯤 다시 들를 것 같은데 윤은성에게 돈을 받고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매장 여기저기에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들이 있었고 백현우는 주성테크 주인장이 반드시 한 번쯤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퇴근하고 나서 혼자 잠복 근무를 서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성테크 주인은 남아있는 짐들을 몰래 챙겨오기 위해 쥐새끼처럼 늦은 밤에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데요. 그러자 쏜살같이 달려가서 주성테크 주인장을 잡는 백현우. 제가 맡긴 CCTV 영상 지금 받아야겠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길.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좀. 주성테크 주인장은 백현우가 맡긴 CCTV를 윤은성에게 돈을 받고 넘겨버렸기 때문에 백현우가 아무리 달라고 해봐야 내어줄 수가 없었어요. 백현우는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CCTV를 잃었다는 생각에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자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주성테크 주인. 여자였어요. 철조망에 뭔가를 뿌렸던 사람이 여자였다고요. 가족 수렵 때 홍혜인을 제외한 여자인 참석자는 김선아와 홍범자 그리고 모슬이와 그레이스고 마지막으로 천다혜였는데요. 저기 사장님, 그럼 그 여자분의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어 보였나요? 가까운 화면으로 보인 게 아니라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30대 초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50대 여자 4명과 30대 여자 1명이 있는데 철조망 근처에서 장난을 쳤던 사람이 30대 중반의 여자라는 사실은 백현우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홍수철의 아내 바로 천다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그저 주인장의 입을 통해 알게 된 정보였기 때문에 무작정 천다혜에게 찾아가서 진실을 캐물어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물론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천다혜를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었죠. 그렇게 날이 저물고 밤이 되자 집으로 돌아온 백현우는 천다혜의 행동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 홍혜인은 치료를 위해 독일로 떠나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 뜬금없이 홍범자가 백현우를 부르더니 아주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줍니다. 당연히 그것은 모슬이의 진짜 정체에 관한 이야기였죠. 백서방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모슬이 그 여자 알고 보니까 본명이 오순영이었어. 진짜 모슬이는 따로 있었는데 그 여자가 죽으면서 죽은 모슬이를 오순영으로 만들고 저 여자가 모슬이의 이름을 가로채버린 거야. 도대체 왜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친 걸까? 홍범자로부터 이 사실을 듣자마자 백현우는 눈치챘습니다. 그동안 모슬이가 홍만대가 호적에 올려준다고 말하는데도 어째서 끝까지 호적 정리를 거부해왔는지, 호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쳤다는 사실이 들통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군가가 도청기를 설치하여 자신에게 엿을 먹인 사건이 어쩌면 모슬이와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을 하고 있으면서 홍만대의 방에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시점에서 모슬이밖에 없었으니까요. 윤은성을 잡겠다고 시작했던 일이 천다혜와 모슬이까지 점점 걷잡을 수 없게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는 백현우인데요. 그렇게 윤은성에 대한 조사는 일단 미뤄두고 백현우는 모슬이의 정체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임신 4주차에 교도소에 수감되고 출소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했다면 도대체 그 아이는 어디에 간 것이며 어째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신분을 하고 살아야 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 많았거든요. 백현우가 모슬이의 과거를 쫓는 부분은 9화나 10화쯤에 방송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